여러분, 어떡해. 죄송해요, 여러분. 네,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경제 라이브 그 상반기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경력 이제 12년이 돼가는 그 그러네요. 방송 앵커가 그 크로마 촬영일에 초록색 그 옷을 입고 와서 아, 죄송합니다. 네. 알고 그런 거겠죠. 이걸 모른다고 아유, 하기에는 생각지 경력이 너무 못했어요. 오래됐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초록색 옷을 입고 와서 크로마 저희 배경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옷도 이렇게 근데 고개만 숙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무섭네요. 팔이라도 보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팔이 안 없으면 너무 보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방금 전에 스튜디오 와가지고 저희 네. 이걸 고칠 시간이 없어서. 진호님, 사라져가는 상반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상반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하반기. 상저하고. 진짜 필돌님, 정말. 소라, 영호님, 필돌님. 병재님. 변경이 말도 안 나오네. 진짜. 불토님, 진호님. 제가 요즘에 크로마에서 방송을 잘 안 해가지고 저희 그렇지. 스튜디오가 좀 네네. 바뀌어서 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입고 앉으니까 갑자기 여기 제작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네요. 이런 방송. 그래요. 유튜브니까 또 이게 가능한 거지. 네. 예전에 저도 이제 방송 네, 크로마였는데 음. 초록색이 넥타이 하지 않았어요? 넥타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때는 벗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약간 마법처럼 나한테 이렇게 손 이렇게 해봐. 뭐야? 올해 최고의 웃음상이래, 소라. 너가 웃었으면 됐다. 이제 이거 하다가 뭔가 좀 민망하면 옷을 이렇게 위로 올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 얼굴도 없어지는 거지. 네. 줌으로 방송하는 줄 알았다고. 진우님, 병재님. 재밌네요. 오늘 할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뭐가 있죠? 그래서 보통 화이트나 뭐 블랙백도 있고 하던데. 뒤에 있구나. 유튜브 라이브라는 게 여러분 대단하네요. 이런 걸 다 여지없이 보여드릴 그쵸? 수 있고. 일단 오늘 그 박앵커의 옷을 여러분 안 나오는데? 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그린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출연할 때 입으려고 2개를 샀어요. 초록 옷을. 네. 근데 그때 말씀을 미리 드려야겠네요. 백을. 저 때문에 여기 피디님이 고생은 많으시네요.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이게 나은지 이게 첫 번째. 아니다. 우리 화이트도 있으니까 화이트를 해야겠다. 아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이트는 너가 빠진다. 아니 어차피 화이트 하고 뒤에 그냥 화이트 배경으로 촬영하는 거지. 정말 이게 생방의 묘미라고 어떻게 잘 제가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프로 방송인답지 못했네요, 오늘.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참 이벤트였네요. 재밌는 이벤트 해봤고 처음이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끝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네네. 나름 그만 뭘 이렇게 하십니까? 저거요? 크게 웃었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7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7분 동안.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7분 동안 그냥 웃다가 끝났습니다. 네, 이걸 보려고 오신 건 아니실 텐데, 네. 너무 너무 네 그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경제 얘기 좀 합시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약간의 아이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흐름보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려고 증시 탑 뉴스랑 경제 이슈 그리고 생활 경제 뉴스로 이렇게 조금 추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 변화가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이번 주 증시 탑 이슈는 그냥 탑 어떤 특정 이슈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아, 증시 분위기가 바뀌는 걸? 네. 그래서 그 이슈로 이제 경제 이슈까지 같이 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최근에 증시가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느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것은 결국 숫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쪽,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쪽, 혹은 수주 소식이 있는 쪽, 이런 쪽에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적하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자동차가 되겠죠. 오늘도 자동차가 상승률 상위권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같이 상승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받는 쪽, 따오는 쪽, 조선주, 오늘 조선 상승권에 들어가 있고 전력 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변압기와 전력기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롱 팀장이 그 아이템을 계속해서 쳐냈거든요. 저희가 생방에서는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력 설비 오늘 또 효성중공업이나 뭐 일렉트릭 종목들 너무나 잘 가고 있고요. 네. 건설 기계 쪽도 현대 뭐 이제 HD 현대 뭐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런 쪽도 오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로 생각했을 때는 찍히는 게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일 거고요. 또 다른 숫자 나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테마주들이 당일 테마는 바뀌지만 어찌됐건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왔던 2차 전지, AI, 반도체 이런 쪽 종목들 어느 정도 피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섞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테마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건설기계, 전력 설비 쪽에서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이 받느냐 하면 인프라 법안이나 에너지 광물 부족, 그리고 성장 산업의 부상, 리쇼어링 이 모든 과정이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파고 전부 다 뭐 전선과 혹은 통신망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전력도 쇼티지 난다면서요? 맞아요. 전력 쇼티지도 있고 신재생 요즘에 뉴스 은근 찾아보면 많은 게 태양광 발전을 했는데 그걸 못 보내서 그냥 발전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국내에서도 있고 해외에서도 많습니다. 결국 송배전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신재생이 크는가라는 필요성을 좀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코트라에서 우연히 본 자료였는데 그동안 막 이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맞아 떨어져서 같이 넣어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많다만 정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연결하고 어디를 뭐 송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땅이 좁아서 이런 작업이 금방 끝낼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도 엄청 넓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프라 시설이 좀 낙후돼 있고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지만 자율주행도 되고 이런 걸 해야지만 신재생도 된다라는 걸 인지했고 미국이 지금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이쪽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인가? 당연히 빅테크 당분간 더 시세 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빅테크만 가다가 최근에는 경기 민감 섹터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만약에 빅테크 쪽의 흔들림, 뭐 긴축의 강화 이런 게 나온다면 완전히 또 이런 쪽으로 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도 뭐 디어나 캐터필러 이런 산업재 쪽, 경기 민감 쪽의 종목들이 더 좋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탑 이슈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골라봤어요. 좋습니다. 이거 말고 사실 뭐 자잘한 뉴스들은 정말 많았는데 이번 주는 뉴스도 엄청나게 시장을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자체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아, 듣고 듣다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이제 크로마 이렇게 빠졌던 거 쇼츠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목은 뭐
개념 없는 진행자. 박민영 캐스퍼가 되겠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라고 아까 여기 피디님 뭐 얘기해 그래도 주셨는데 되겠다. 그 생각도 나네요. 네.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뭐 그런 게 없었던 게 또 이슈고, 맞아요. 또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흐름의 변화, 관심의 변화가 있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봤던 뉴스는 있었어요. 러시아 내전 뉴스. 네. 그거랑 이번에 오늘 아침에 알려준 이제 아스파탐 그 제로 콜라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물질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큰 이슈였는데. 굉장히 큰 악재죠. 너는 이제 제로 콜라를 안 되겠죠. 도매용 제로 콜라를 또 이만큼 시켜놨는데. 탄산수 시켜 먹어. 나 탄산수 박스로 사서 먹는데 좋아. 나중에 언젠간 네가 싶어지네. 이 말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 그때 말을 지금도 들을 기억해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들을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우리 병재님께서도 모멘텀 부재인 것 같습니다. 네, 딱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경제 이슈. 뭘 고를까 고민했어요. 러시아 내전은 어차피 꽤 흥미로운 이슈였고 무서운 이슈였지만 주말 사이 끝은 안 이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아스파탐 하기에는 조금 너무 타이니여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결산. 상반기 결산. 근데 막 정확한 수치 데이터라기보다는 상반기를 떠올려 보니 왜 이렇게 올해는 다사다난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작년 2022년도 결산을 한번 여러분 다시 되짚어 볼게요. 작년에 정말 좋지 않았어요. 증시가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죠. 작년은 그냥 음봉 이걸로 그냥 다 그러니까 얘기 전쟁 끝나는 거 그리고 아닌가? 계속 금리 올렸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우가 9% 빠졌고 나스닥이 33% 빠졌고 작년에 S&P 500 20%, 코스닥 34%. 작년에 빅테크 5에서 시총이 3,800조가 증발했었고 인플레, 경기 침체, 러우 전쟁, 실적 충격, 중국 공세, 긴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흐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에너지의 압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뭐 횡재세 얘기가 나올 만큼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귀해졌고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부상을 했었습니다. 옥시덴탈 작년에 117%, 뭐 엑슨모빌, 슐럼버거, 이제 마라톤 오일 이런 종목들 엄청 잘 가는 동안 옆에 보시면 2022년도에 테슬라 65% 빠졌고요. 메타, 넷플릭스, AMD 와 정말 저때 샀어야 돼, 척척했죠. 저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작년에는 그래서 에너지 쪽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다우가 선전했고 네. 나스닥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나스닥이 치고 나가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졌단 네. 말이죠. 이게 과거 흐름부터 언제나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승승장구했으니 이쪽이 또 내려가는 시점에서 다우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럼 다우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재, 뭐 금융 혹은 에너지 이런 쪽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점에서 껄무새롱이건 껄무새가 뭐야? 껄무새 그 뭐지? 껄무새가 뭐예요? 껄무새가 뭐 했을 걸, 할 걸. 걸. 난 처음에 껄무새 들었을 때는 껄껄댄다고 껄무새. 나도 그런 건 줄 알았어. 저때 살 걸. 그 살 걸. 그때 사지 말 걸. 아니 그게 더 큽니다. 그때 그거 사지 말 걸. 자, 이게 2022년도 결산이었고요. 2023년도 올해 상반기 결산을 좀 보시죠. 일단 밑에 시세를 먼저 볼게요. 테슬라 136%, 6개월 동안의 상승률입니다. 메타 140%. 옆에 에너지들은 뭐 폭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빅테크와 AI에 집중돼 있던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이 흐름이 뭐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빅테크 계속 강세겠지만 조금이라도 저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걸 에너지가 받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업재 쪽에서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상반기의 이슈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거예요. 뭐 어디 본 건 아니고 해외에서는 해외 뉴스로 본다면 어찌됐건 중국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계속 꺾였죠. 생각보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정책 부양도 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 지금도 ING. ING고. 네. 저 실리콘밸리 뱅크 저 사태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저 사태에 계속 소방관이 등장해서 수습해 나가는데 여기저기 파산하고 그래서 저거는 진짜 근데 좀 그런 게 미국 재무부 장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수습이 잘 됐고 네. 이번에 뭐 예금 인출 사태도 그렇게 심각하게 번져나가지 않았었고 이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그냥 잘 마무리됐던 단기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이라기엔 좀 그래도 기간은 길었지만 그 다음에는 올해 특징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뭐 옛날에도 점점 막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작년부터 해서 계속 연준의 신뢰도가 올해 떨어져서 연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맞죠. 그리고 연준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해도 시장은 피봇에 대한 기대를 할 만큼 금리를 꽤 많이 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긴축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그래도 막바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산 내용이 되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연준이 얘기를 하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방향성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똑똑한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국채금리를 그래서 요즘에 잘 소개를 안 해드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G2 갈등은 좀 심화됐죠. 서로 엄청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 모드 취했다가 갑자기 또 독재자를 했다가 이쪽 뉴스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산업적으로는 또 실제로 서로 무역 교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유럽이랑 중국과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또 외교적으로는 겉으로는 또 싸우고 뭐. 경기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땐 서로 손 잡는 것밖에 방도가 지금으로서는 맞죠. 없고 그런데 서로 패권 다툼은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디리스킹 혹은 디커플링 이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눈에 띄는 특징 해외에서는 일본 증시 아닐까 싶어요. 뭐 맞죠. 잃어버린 30년을 완전 만회해 나가는 흐름으로 일본이 엄청나게 증시 화랑을 겪고 있다라는 점, 뭐 일본으로의 여행객도 엄청나니까 그쪽에서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본장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주 투자 이슈도 부각되면서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도 그 재팬 펀드가 있거든요. 일본 펀드가 있는데 오히려 은행에서 먼저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나 아니면 찾는 은행에서도 거지. 일본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일본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또 이동하는 게 사실 유럽도 경기 우려가 너무 심하고 네. 중국도 경기 우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쪽 이렇게 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 이쪽으로 관심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저희 맞아요. 인도 얘기 여기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희도 인도 펀드도 있는데 진짜 근데 아니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진짜 관심 있어서 알았어. 은행에서 찾는다니까요. 왜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본이랑 인도로 많이 가고 있고 그 관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디아 펀드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한번 뭐 검색해 보시고요. 자, 인도가 부상하고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뭐 상반기 결산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 생태계 이거 굉장히 큰 맞아요. 변화라고 상반기 생각해요. 막바지 아주 큰 게. 네. 충전 시스템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 테슬라 표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
그리고 엔비디아의 질주. 음. 이것은 국내와 해외를 다 아우르는 내용으로 맨 밑줄에 넣어놨는데 AI 시대의 서막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 덕분에 챗 GPT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GPU, HBM, DDR5 패키징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반도체는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이 이슈가 맞물려서 바닥론이 이제 생겨난 거죠. 더 맞아요. 빨리. 원래는 이제 완전 하반기 때나 관심 둘 줄 알았는데 AI 덕분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맞아요. 좀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로 온다면 올해는 이제 많은 분들 에코프로에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렇고 투자하지 않았던 이들한테도 그렇고 에코프로의 해였던 거죠. 뭐 국내 투자자는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나는 없었던 우리는 없었지요. 에코프로 랜드였던 시기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뭐 언제든지 또 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2023년 하반기 결산 때도 에코프로 얘기는 한 번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 그리고 연간 수익률 결산 한 번씩 하니까.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연말에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무더기 하한가 이슈. 이건 열받는 이슈이죠. 근데 뭐 상반기에만 2차례 또 무더기 하한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상반기 결산에 넣어봤고요. 저거는 사회면을 장식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인지하게 되면서 네. 관련한 정책이나 종목의 민감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도 넣어봤고요. 이제 섹터나 종목으로 본다면 반도체나 에코프로 제외하고 봤을 때 급부상한 쪽에 조선. 조선이 정말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올해가 되지 않나. 만약에 이 이후로 조선주가 랠리를 펼친다면 2023년부터 또다시 조선의 이제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기록이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선의 국물을 그래서 한번 섭외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오, 너네 좋네요. 자산운용에서. 좋네요. 그리고 그룹주로는 이건 지난해부터 좀 걸쳐서 변화를 가져온 거겠지만 포스코 그룹주가 이런 2차 전지 혹은 광물의 밸류체인 과정에서 잘 갖춰진 그룹으로 이제 주목받으면서 상반기에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신재생 혹은 전력 쪽에서 LS 그룹주 혹은 HD 현대 그룹주 이렇게 좀 관심을 둘 만하다. 상반기는 기억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골라봤어요. 원료부터 뭐 2차 전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진짜 얘기해 준 것처럼 밸류체인을 싹 만들어 놓 시간이 걸렸겠지만 싹 만들어 놓았던 그룹주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잘 안 움직이거나 되게 상승률 하락률이 좀 되게 제한적인데 이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특징들. 포스코 이게 그룹은 정말 1분기 뭐 아니면 연말 연초로 했을 땐 포스코 그룹주 2분기는 LS 그룹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많이는 못 갖고 그 다음에 2분기에서 시세로 봤을 때 그룹주 뽑아본다면 HD 현대그룹, 현대건설기계, 뭐 일렉트릭 이쪽이고 그래서 나는 연말에는 LG그룹주도 이제 아이폰의 전장에 왜 또요? 뭐 펀드 있어요? 아니요. ETF 있어요? 아니요. 그럼요. 만약에 LG그룹주가 진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인덱스로 만들어야 돼. 박앵커 남편이 하나의 선행 지표가 되는 거지. 우리 남편 왜? LS 있다가 LG 패션 가고. 우리 남편 LG 패션 갔어? 아, 그렇구나. 니네 남편 LG 패션에 근무하고 계세요. 진짜 LF 다니시잖아요. 네, 맞네요. LF가 LG 패션이에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 옛 이름을 잠시 잊었네요. 왜 박앵커 남편 직장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선행지표로서 잘 나갈 것 같은 그룹주에만 자꾸 가시네. 이야, 저희 신랑 도장 깨기 했네요. 멋지네. 여기서 이 얘기하면 화가 안 내겠지? LF 가기 전에 롯데에 있었어요. 모 게임 회사 잠깐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니까 게임주가 잘 못 가네. 그러네. 자, 여러분, 저희 신랑을 영입하십시오. 다음 이직은 어디가 될까? 그러니까요. 우자산 여기서 또 아, 우리 금융그룹으로 모셔오세요, 우리 신랑. 그것까진 제 권한이. 야, 그러네. 우리 선행지표 장난 아니네. 네.
도장 깨기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처음에 롯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음. 롯데 잘 나갔어. 근데 원래 L 붙은 데만 다니시잖아요. 저희 시장에 이제 L 붙은 거 찾아봐야겠다. 네네. L. 야. 응. 아,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아, 그룹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상반기에서 결산할 때 전력기기는 저의 결산이에요. 제가 진짜 열심히 방송하고 공부했거든요. 수출 데이터 엄청 보고 수출 단가 보고 했는데 뭐 전력기기 좋았고 엔터가 달라지기야 오래전부터 달라졌지만 주가상으로 정말 엔터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맞아요. 적이 있었나 생각이 나는 상반기이고요. 재건주, 그냥 단순한 테마 잡주 이런 식으로 여겨졌다가 올해는 인프라 투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도가 조금 인식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상반기 결산. 네. 음. 아, 참 옛날 얘기는 재밌어. 얘기하다 보니까 상반기 얘기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났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좀 덜하죠. 그리고 되게 의외의 선행 지표를 발견했다는 거에 아주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남편분이 PSK 인덱스, PSK 인덱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 이니셜입니다. 여러분. 예. 상반기 결산 이렇게 해봤습니다. 참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7월이니까 또 6개월 후에 저희가 하반기 결산도 한번 박앵커에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생활경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생활경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진원님 당연히 해당 사항 있으실 것 같고 병재님, 영호님은 그 신상을 잘 모르겠다. 근데 에듀푸어, 에듀푸어. 네,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과 가난한 이들을 뜻하는 더 푸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도를 넘어선 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아끼고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빚 내면서까지 네. 학원을 보내. 이 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서울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편의점 개수의 3배 정도로 학원이 많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그래, 서울에만 한 건물에 편의점 하나 있지, 막 몇 개씩 있진 않잖아. 근데 학원은 몇 개씩 있으니까, 한 건물에. 그치, 국영수 뭐 다 따로 24,284개의 학원이 있고요. 카페는 17,000여 개, 편의점은 8,500여 개, 8,600여 개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 학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에 1분기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소득 상위 20% 가구, 그중에서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구, 월 지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월 지출 내역에서 20% 정도를 사교육비에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만 되면 20%를 쓴다고? 그렇지. 와.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평균 114만 원 정도. 그러면 그들의 지출 내용을 보잖아? 그러면 주거비랑 외식비랑 다 합쳐도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114만 원을 학원비로 쓴다고? 그렇지. 근데 이거 초등학생 경우 그렇고 중학생은 200씩 뭐 기본으로 든다는 얘기도 나는 많이 들었어. 근데 왜냐면 이게 평균이잖아. 학원을 아예 안 보내는 애들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은 그러네. 더 많이 쓴다라는 게 되겠지, 사실상. 과장님 얼마 써요, 한 달에? 2만 원. 와. 어떡해. 우리 홈스쿨링 그때는 시켜야겠다. 어. 아니다, 홈스쿨링이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1인이 이 정도니까 와. 이게 2인일 경우에는 정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우울해졌어. 우울하다. 저희 가족 중에 이제 학원을 하셔요. 네. 저희 한 분이. 근데 코로나 시기에 더 잘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코로나인데 경기 걱정이 어떻게 했더니 아유 엄마들이 입는 거 먹는 거 줄이지 애 교육비는 안 줄여요. 그래서 학원 정말 잘 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 친척에 이제. 그러니까 사교육이 불황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은 그 전년도 대비 10%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그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전체 물가 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이 딱 2배 정도 학원비 물가가 그만큼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 이제 문해력 결손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비대면 수업이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걸 채워주고자 하는 목소리도 많아졌고 음. 또 하나가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다 학원을 가니까 맞아. 놀 친구가 없다는 거야. 요즘엔 그래서 학원을 안 가면 친구를 못 사귀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네. 보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요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부모들이 다 의대 보낸다 그러잖아. 아, 진짜? 진짜 심각하대. 왜? 정말 부모들이 다 의대반 진학을 아, 얘기를 진짜?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심각한 게 어. 의대를 가려면 뭐 수능에서 뭐 진짜 몇 개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한두 개. 그러니까 그 지금 막 이슈가 됐던 킬러 문항 같은 어. 거 그런 거 잡으려고 사교육비에 엄청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도 있고 그게 계속 맞물리는 거지. 그런 의대 진학하는 거 플러스 사교육 플러스 그런데 얘들이 다 공부하니까 내 자식은 공부 안 시킬 수 없으니 또 공부시키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의대 진학반이 생겨나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 거, 고등학생 거까지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강남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고3이 되기 전에 고3 과정까지를 총 3바퀴를 돌린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난 한 바퀴도 다 못 돌고 수능 봤는데. 그러니까 초6 때 이미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고 중학교 때 또 돌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똑하긴 똑똑하겠는데 그렇게 앉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야. 아, 근데 또 애들 다 하는데 내 자식 안 할 안 수도 시킬 수는 없고. 없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부모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학원 뺑뺑이 돌리는 수밖에 없지. 하다 보니까 진짜 뭐 국영수, 그리고 예체능 뭐 아니 다 줄넘기 보낸 거지. 학원을 가는 거 너무 신기하다. 나도 그거 듣고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어. 줄넘기 학원이 있다니. 나는 혼자 열심히 뛰다가 줄넘기 대회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뛰면 되거든. 근데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교육이 엄청 크고 거기에 돈을 쓰다 보니 에듀푸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속출을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 왜 둘째 안 낳아요? 사교육 부담 그거 둘 어떻게 감당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년 11월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학원이라고 표현을 써가지고 아, 진짜. 학원. 한국의 학원 문제가 학원. 너무 심각하다라는 Yes, yes. 내용이었어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저출산과 청소년의 건강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주고 정신 있다. 건강에.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이전에 뭐 우리나라 무슨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 20대, 40대 회사 다니고 있는 맞벌이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했을 때 안 하겠다라고 한 이들이 답변 1번 뭐 고용에 대한 불안, 2번 사교육비 불안이었대요. 그만큼 저출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라는 부작용을 1번 가져오고 2번은 요즘 우리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졌죠. 네.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과거 때보다 늦어졌잖아.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이제 돈을 정점으로 버는 시기에 애 키우면서 계속 사교육비에 때려 넣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노후 되는구나. 대비가 안 되지. 그래서 실버 푸어가 생겨나는 거지. 아, 안 그래도 우리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가에서 노인 빈곤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부담을 이렇게 주고 있다 보면 어떡하냐? 우울해지지. 어떡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사교육비 잡겠다라고 대책 내놨던 거고 그 이슈가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에는 공감을 하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공교육 열심히 받은 애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을 잡는다? 과연 될까 싶기도 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킬러 문항으로 잡는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사교육 학원에서는 전부 다 중킬러 문항 대비반을 만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인 거죠. 한쪽을 누르니 한쪽. 그러니까 이 중킬러라도 열심히 잡으려면 결국 사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돼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공교육이 엄청나게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 줄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필요하죠. 돌아와.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정치랑 또 어어. 이렇게 되는 정치적인 건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냥. 아무튼 사교육비 와 진짜 우울하네. 그니까요. 그렇게 상반기 마지막 우울하게 끝내는 거예요? 뭐 우울하다. 인지를 해야죠. 그냥 이런 거 없이 나는 열심히 내 자식 놀리겠다 하면서 저는 열심히 놀이터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날 너무 쉽게 키웠어. 나 우리 엄마- 고2 때 과외 한 번, 수학 과외 한 거 빼고는 우리 엄마는 난 언어를 수능 한 번. 보고 왔는데 나한테 그랬다니까. 너 내년에 수능이지? 이러고. 엄마, 나 며칠 전에 봤는데.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 수능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오빠는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나는 워낙 내가 알아서 했었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신 거야. 그래갖고 그거 난 아직도 한이 돼서 놀리고 있어요, 엄마를.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정말 날 심각하네. 거저 키웠다. 심각하네요. 물론 기저귀 갈아주신 건 감사합니다. 심각하네. 아, 사교육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저출산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의 연봉 인상률이 인플레이션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높으면 좋은 건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우울하게 끝날 거예요? 어떻게 다시 크로마 한번 뺄까? 이렇게 우울하게 아이고, 끝나는 나는 겁니까? 인생에 오늘 굴욕적인 그거야. 어떻게 이렇게 아, 프로 제가- 방송이니 네, 그렇지. 초록색을 입고. 저희가 그건 쇼츠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생활경제 요즘에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네. 양극단이다. 음, 지난번에 거지방 한번 했는데 또 그전에는 VIP라고 해가지고 또 아기들 되게 럭셔리하게 키운다 막 이렇게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에듀 푸어가 나오고 양극단화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제 방송을. 아, 제가 생활경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아, 네네. 그렇습니다. 생활경제 제가 킬 시키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사를 해왔는데 킬 시키면 진짜 멱살잡이 할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 제일 좋아해서 그렇고 여러분들 그 올 상반기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하다는 뜻에서 박앵커가 또 이렇게 이벤트를 초반에 준비했으니까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고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눈치가 빨라. 12년 된 방송인이 크로마 생각 안 하고 초록색 옷을 입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쇼츠로 오늘 중에 또 한번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제가 해주시기 저지른 바랍니다. 일이라 뭐 할 말도 없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은 이제 또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저희가 증시 또 이슈들 정리해드리면서 생활경제 첫 번째 이슈들 금요일이 7월 7일이에요. 77. 아닌가? 맞지요? 그래서 좋은 숫자의 날에 본다고. 7월 7일 맞아? 네, 7월 7일 맞을걸요?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7월 7일 행운의 숫자 날에 만나요. 네, 쇼츠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